그래도 오늘 강의 또 화이팅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농사의 80%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수분 관리. 크게 키우고 모양새는 만들 수가 있는데 당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옆집 가서 3cm를 잡은 걸 보고는 나 내년에 나도 3cm, 3.5cm, 4cm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막상 또 다음에 화수장 할 때 되면은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또 5cm 잡고 있어요. 오늘은 그 경기도 안성에 좀 들어왔고요. 좀 안성에서 포도농가 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재배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좀 찍어서 저희 그 파워팁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촬영을 했고요. 좀 이따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농사 지으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와, 이렇게 많이 올랐네. 와. 그래도 오늘 강의 또 화이팅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돈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영동 김천 이쪽으로 샤인머스켓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좀 그 농가분들과 같이 소통을 많이 했고요. 이런 강의보다는 거의 대부분 그 필드에서 농가분들하고 그 토양이라든지 어떤 비료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제가 가진 노하우를 한번 그 포인트적으로 다 진행을 할게요. 어떤 깊이보다는 정말 농가분들이 샤인머스켓을 재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지 이제 포인트 강의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 그 포도 재배하시면서 주요 품종이 샤인머스켓이 아직까지 월등히 많이 재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많이 하세요? 월등히? 다른 품종도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거봉? 신품종은 많이 안 하시죠? 다른 신품종들은? 혹시 예전에 캠벨도 많이 하셨었나요? 이쪽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 샤인머스켓 영동에서 재배한 그 이제 수확기 한 달 전에 이제 모습인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영동에 장국반이 있는데 여기는 장국반이 참 특이한 게 동네별로 장국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만 이 장국반에 들어가서 같이 그 포도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하실 때 같이 이제 그 나만 농사 잘 짓는 게 아니고 같이 협조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샤인머스켓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인지도가 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면 김천 영동에서도 매곡 장목반 하면은 인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그 마트 같은데 납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계세요. 장목반 내에서 진행을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쯤 그 캠벨을 여쭤봤던 이유가 예전에는 캠벨이 그렇게 비싼 품종이 아니었는데 지금 농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샤인머스켓 붐이 오면서 다들 샤인머스켓 넘어가셨어요. 그 나무 베벨이고. 역시 캠벨 하신 분들이 특히 거봉은 그래도 좀 잡으시면서 갔는데 캠벨 하신 분들은 거의 진짜 다 배내시고 샤인머스켓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봉하고 좀 비교했으면 더 좋을 텐데 샤인머스켓이 약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은 일본에서 했습니다. 개발은 일본에서 했는데 등록은 한국에서 했어요.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이유가 왜 그런지? 특허를 늦게 냈죠. 그 이유가 있는데 안성분들이 딱 정답을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그 과정이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을 개발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했는데 근데 그 총체벌레 유사 바이러스 증상 이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한국에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묘목을 가져오셔서 한국에 심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은 울고 우리나라는 웃고. 근데 좀 아무래도 품종이 일본에 재배하다 보니까
좀 온도에는 좀 민감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옛날 캠벨이나 거봉보다는. 일단은 겨울날 때 샤인머스켓도 동해를 있습니다. 영하 13도에서 6시간 이상 되면은 이제 동해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날씨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올해 날씨 보면은 굉장히 덥고, 또 겨울이 되면은 풋풋하다가 1월 그때 되면은 갑자기 막 추위가 확 오잖아요. 이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질소 요구량 자체는 기존에 재배하던 그 품종들보다는 질소 요구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 샤인머스켓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한들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여기 샤인머스켓 재배하시면서 뭐 다른 작물 재배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작물보다는 질소 요구량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포도 중에서는 질소 요구량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농사의 80%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수분 관리. 포도는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뽑지를 못해요. 이렇게 지표면으로 옆으로 쫙 퍼지는 거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많이 주시게 되면은 과습 피해라든지 어떤 비료를 못 빨아 올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물을 적게 하셔가지고 자주 주셔야 양분을 골고루 빨아먹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안성의 어느 한 농가분을 방문을 했었는데, 토양을 만져보니까 샤인머스켓을 제식을 하시면서 이제 객토 사업을 하셔가지고 물 빠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물 빠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밑으로. 근데 그 농가분께서는 역시 예전에 관리하던 대로 물을 한 번에 흠씬 많이 주세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토양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 토양이 점성이 높다, 그러면 물을 진짜 조금씩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질토도 물 빠짐이 또 심하다 보니까 물량을 좀 더 많이 잡으셔가지고, 그리고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 장점은 캠벨에 비해서 화진에 강합니다. 그게 질소에 대한 캠벨보다 질소에 대한 버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화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캠벨은 또 저장성도 있다 보니까 저장하시고 판매하시는 데 용이하세요. 근데 지금 다들 직판하시는 분들은 샤인머스켓 가격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시장 출하하시는 분들은 매년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죠? 캠벨 다 배버리고서 샤인머스켓 심으면 너 이거 어떻게 해? 또 하나가 상인들의 장난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샤인머스켓이 한참 뜨고 있을 때, 어떤 마트에서 샤인머스켓 지금 너네들 물건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단가를 좀 후하게 쳐줄게. 그럼 상인은 이제 돈이잖아요. 그 농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18브릭스, 17브릭스 안 나와도 되니까 좀 수확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때가 14브릭스 나왔었어요. 수확할 때가. 맛없을 때. 근데 그거를 따가서 수확을 해서 하니까 그 농가는 돈을 벌었고, 품질을 떠나가지고 농가는 돈을 벌었고, 상인도 벌었고, 마트에서는 우점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올라갔고. 근데 문제는 그 해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 샤인머스켓 먹었을 때 그 머스켓 향과 그 특유의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찍 나온 걸 먹었더니 야, 이거 내가 알던 샤인머스켓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인지도가 떨어지다가 재작년인가가 피크를 찍었어요. 소비자들이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딱 걸린 게 18브릭스, 17브릭스 출하가 아니고 이제 14브릭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에 샤인머스켓 심으신 분들이 전전년도부터 생산량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시장에 많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수확기 때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18브릭스 출하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지연 됩니다. 그럼 농가분들은 울겨 겨자 먹기로 판매를 또 하시고, 왜 김천 영동에서 물건 벌써 시장에 나갔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 나도 팔아야지. 그러니까 옆집 하니까 나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샤인머스켓이 포도 중에서 맛이나 뭐 관리하는 거 체계로 봤을 때 그래도 최고 중에 최고라고 뽑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뭐 상인들이 가격을 제시해서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도를 뭐 18브릭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16까지도 이제 마트에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16브릭스 이상으로 좀 만들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비파게 쓰시죠. 비파게 정확도는 좀 괜찮으세요? 당도 체크해 보시면은 편차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포도는 항상 그 송이가 달리면은 그 밑에 쪽만 이렇게 짜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위쪽이 당도가 먼저 차고 밑에가 당도가 늦게 차거든요. 그래서 비파기를 중간에 찍는 것보다는 항상 그 밑에 쪽에 즙을 짜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 한 송이 무게는 제가 볼 때는 700g이 가장 좋더라고요.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1kg도 있고 넘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문제가 크게 키우고 모양새는 만들 수가 있는데 당도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보통 그 한 상자에 수확을 했을 때 소비자들도 가장 좋아하는 게 2kg 해가지고 3수. 근데 2kg 해가지고 2수 들어가면 크기는 커서 보기는 좋지만 그 맛은 아마 18브릭스 올리려면은 뭐 추석 끝나고 뭐 한참 뒤나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 전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포도가 또 썩을 확률도 많고요. 지금 신품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 옛날 블랙 사파이어라든지 뭐 바이올렛 킹이라든지 이게 열과가 심하고 포도 썩음이 심하거든요. 얘네들도 국내에서는 재배를 할 때 700g, 600g을 만들어 주면은 당도하고 상품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얘네들은 1kg 이상 해도 당도가 올라왔으니 한국에서 되겠지. 그쪽은 사막 기후니까 가능하죠. 일주량도 좋고 그리고 건조하고. 저희 나라는 지금은 고온 다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도 계속 많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도 그렇지만 다른 신품종을 하시더라도 외국에서 잘 됐으니까가 아니고 한국 환경에 맞춰가지고 재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단정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600g 뭐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샤인머스켓 700g 한 송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화수 정형이죠. 여기 화수 정형 몇 cm씩 그 잡으시나요? 4cm. 3cm. 거기 아직도 5cm, 6cm 많이 잡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막 6cm 잡고 나서 이 정도면 700g 나오겠지. 맞아요. 사장님 재배 엄청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럼 1kg가 넘어요. 한 6cm, 5cm 잡으면은. 그러면은 옆집 가서 3cm를 잡은 걸 보고 나서 나 내년에 나도 3cm, 뭐 3.5cm, 4cm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막상 또 다음에 화수정 할 때 되면은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또 5cm 잡고 있어요. 근데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화수정형 시기가 여기 농가분마다 다 틀리실 거예요. 그때 어떤 다른 농작물 작업이 있으셔가지고 늦게 하신 분도 계시고 포도만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위로 또 이렇게 일일이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찮아가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게 맞아 풀터 맞아요. 3.5cm, 4cm가 아니고 4단을 잡느냐 5단을 잡느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단수를 1단, 2단, 3단, 4단, 5단 이제 5단, 4.5단 될 거예요. 이 단수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위질로 하라고 하시면은 되게 잘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막 미칩니다. 이거 막 쳐다보고 하는 거 힘들어요. 화성 같은 경우 가보면은 거기서는 아싸리 이때는 손으로 훑기에는 조직이 연하다 보니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아싸리 좀 더 키워놓고 나서 손으로 훑어가지고 4단, 5단을 딱 맞추신 다음에 딱 놓습니다.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위질 하는 게 작물 생기곤 더 좋아요.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에너지를 송이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좋진 않습니다. 이건 노하우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하실 때 뭐 필요하시면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g 정도 이제 잡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뭐 기술센터라든지 교육할 때 이 내용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무 연령대마다 잡을 수 있는 알수가 틀립니다. 2년생, 3년생, 4년생 항상 젊진 않아요. 샤인머스켓도 젊은 시기가 있고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떨어진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착과량은 어차피 한 줄기에 하나씩을 잡으실 거고 한 줄기 하나 잡는 거를 알수를 몇 개 잡을 건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같은 3년생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가 없어요. 평상시에 나무 세력을 잘 관리하셨으면은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세력 관리가 더 안 됐으면은 아무래도 더 적게 잡으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네들은 좀 많이 잡아도 해거리는 안 합니다.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해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샤인머스켓은 해거리는 좀 안 하더라고요.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도. 이 샤인머스켓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샤인머스켓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거 크면 이제 1kg 정도 나오는 샤인머스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바라버리면은 보신 것 같이 이제 당도가 떨어지고 저장성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포도 송이에다가 수분을 꽉꽉 채워줘야 되는데 이 알수를 오버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분 다 못 채워줘요. 그럼 알 사이즈가 당연히 작아지겠죠. 작아진 거에다가 수분도 제대로 채워지나? 그럼 저장성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착과량을 과다하게 높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수세가 좀 약해지고요. 가끔 나무 세력이 강하다고 하셔가지고 한 줄기에 2개 다시는 분도 보셨어요. 근데 100이면 100% 그의 당도 다 못 올리시더라고요. 그 뭐지? 샤인머스켓 하나하나 따가지고 설탕 발라서 받는 거, 탕후루? 예. 탕후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도 안 올리더라도 다 사갔어요. 다 알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탕후루집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 관리에 신경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대전 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탕후루집 한 4개, 5개가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부러 그 상인들이 품질이 안 좋더라도 사이즈가 되고 보기만 이쁘면 사가지고 그냥 설탕 발라서 팔면 되니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농사를 이제 이어가시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딱 3가지 포인트.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물 관리. 이 물 관리만 딴 거 안 하시고 물 관리만 잘하셔도 내가 생각했던 샤인머스켓 그림의 80%까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재배는 거의 똑같이 간다고 했을 때 물 관리만 바꾸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료 관리. 이제 비료도 많이 쓰시잖아요. 비료도 정말 샤인머스켓에 맞게만 사용을 하시면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키우는 거의 품질에 한 15% 이상은 더 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해충 관리는 이제 기본 포인트죠. 근데 병해충 관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선천적으로 예방적으로 미리 해주셔야 좋습니다. 예방할 때 방지를 해놔야 되지 다 발생이 나서 방지한다고 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농장을 가서 뭐 응애, 총채벌레 잘 못 봐요. 저희 농가분들이 봤을 때 제가 확인했을 때 그 약해를 확인했을 때는 벌써 발생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더라도 그 과수는 1차, 2차 방지에 안이 있잖아요. 그냥 그 빼먹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없더라도 그냥 쳐주세요. 그래야 그 병해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적인 길입니다. 자, 물 관리. 물 주로 언제 주세요? 오전에. 지금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은 물 안 주시죠? 제가 강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포도, 모두 잎을 가진 작물들은 대기 중의 온도가 23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잎에서 증상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잎에 있는 수분이나 그런 거 이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수분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뿌리에서 빨아 당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을 안 줬어요. 근데 증상작용을 해. 근데 토양에는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을 써요, 그냥. 그럼 이파리가 더 작아지고 생육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오전 9시 이전에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고추나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낮에가 더우니까 아침에 주시던지 늦은 저녁에 주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오전 9시 이전에 주셔야 되고 늦어도 11시 전에는 끊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비가 계속 올 때는 포도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 그러니까 햇빛이 있어야 뿌리에서 물을 빡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못 하다 보니까 물을 못 당겨요. 그럴 때 물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토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점질투에서 100% 해당되는 얘기고 사질투 같은 경우는 좀 소량 주셔도 괜찮아요. 소량은. 그리고 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흙병증, 이게 보통 수확 후에 저장 단계에서 많이 생기는 이 검은기 변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기 중에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 여기 농협에서 마그네슘제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잎 좋아지게 한다고 많이 처리하시잖아요. 근데 물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 약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 중요한 건 여기서 오전 9시 아니면 늦어도 11시까지 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수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포도가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딱 봤을 때 이제 증상작용, 이파리가 나 이제 열심히 일 좀 해볼까 하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맥심 쬐다가 이제 오후 6시까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앞에 물이 들어가 있어야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아침에 두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포도에 있어서 또 물주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발화기하고 그리고 지혜 처리할 때하고 그리고 비대기 때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눈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지한 면에서 이제 물이 뚝뚝뚝 흘리죠.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초기 발화가 시작되는 게 눈이 확인되셨을 때 물을 한번 많이 주신 다음에 물을 그 다음에 끊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점질토 같은 경우는 물을 끊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흠씬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물을 조금씩 더 주셔야 됩니다. 사질토 같은 경우는 왜 그래, 안 그래도 물 빠짐이 심하다 보니까 토양에 물이 보관이 안 돼요. 좀 더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화기, 그 GA 처리 하시죠. 지베렐린 처리를 하는 목적이 보통 이제 무액가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무액가는 이제 여기 쓰시는 이제 녹용신, 스트레토마이신이 이제 무액가를 만드는 주 원리고요. 이제 지베렐린 처리는 이제 보조적으로 좀 더 도움은 되긴 되는데, 지베렐린 자체로는 포도한테 하는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 포도 안에 있는 세포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포수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GA 처리 하시기 전에는 토양에 물을 흠씬 주셔가지고 이 세포 분열이 할 때 물이 잘 빨아서 이 애들이 그 해를 안 받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대기 때는 이 분열된 세포들이 그 안에 하나 이제 물로 채워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가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요. 보통 양질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보면은 가장 베스트로 하시는 분들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톤 정도 주시고, 뭐 날씨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주신 분도 계시고,